이제는 CKD,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크로닉한 키드니 디지즈로서 신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교과서에 있는 엄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CKD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당뇨랑 고혈압이 있겠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이 높은 병인데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물이랑 물엿을 보시면은 물엿은 물에다가 설탕을 많이 탄 거죠. 이렇게 물엿을 보시면 보통 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하고 어디 그릇 같은 데 붙여가지고 잘 사라지지 않고 찌꺼기가 생기게 되죠. 당뇨병이 오면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혈당이 높아지게 되니까 마치 내 혈액이 물엿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혈액이 물엿같이 되면 어떻겠어요? 혈관에서 찐득찐득하니 들러붙어서 죽상경화증 같은 게 생기기가 좋을 거고 또 혈관벽에 찌꺼기로도 많이 남고 부담도 주게 될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진 혈관 덩어리다 보니 이렇게 혈관에 부담을 주는 병인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신장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당장엔 증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혈당 조절을 잘해야 이러한 심부전을 방지하고 투석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은 혈관에 있는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혈관의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을 누르는 힘이 세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혈관벽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역시나 혈관벽에 손상이 가고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는 식의 손상이 자꾸 쌓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혈관 덩어리인 신장이다 보니까 이런 고혈압에 취약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사구체 질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사구체 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만성 사구체 신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신장 기능 저하가 오면서 CKD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서 CKD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CKD의 증상입니다. CKD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신단위, 네프론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신장 자체의 캐파시티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크기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흔히 CKD를 일으키는 당뇨 콩팥병이 CKD임에도 불구하고 신장 크기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이 밖에 흔치는 않지만 PCKD 같은 경우는 신장에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물혹으로 인해서 신장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고 아밀로이드증 같은 경우는 신장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침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줄어든 신장 자리를 메워가지고 크기가 별로 줄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KD는 크기가 줄게 되지만 감소하지 않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신장의 크기가 정상이라고 해서 CKD가 아니라고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CKD는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전해질과 산염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전해질 조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포타슘이랑 특히 칼륨이랑 산염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장 기능이 거의 대부분 손상이 될 때까지 나트륨을 조절하는 기능은 상당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장을 위해서는 나트륨을 줄이고 짜게 먹지 말아야겠지만 약간 짜게 먹는다고 해도 신장이 나트륨을 조절하는 기능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콩팥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산염기나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은 신장 기능이 비교적 조금만 떨어져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치에 이상이 많이 생기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이퍼칼레미아가 오거나 대사성 산증이 생길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병 환자들은 요 하이퍼칼레미아랑 산염기 조절에 주의를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신장 자체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CKD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도 CKD가 생기지만 CK 때문에도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혹은 신장 질환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이 병이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또한 CKD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질소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아서 유레아가 몸에 떼어다니는 요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잘 청소가 돼서 깨끗한 피로 지내야 되는데 이게 청소가 돼서 소변이 못 나가니까 혈액 중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혈액에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은 결국 혈액이 구성이 소변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몸에 소변이 떠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등 환자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CKD를 잘 치료를 해줄 필요가 역시나 있을 겁니다. 또한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인자를 분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병이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런 에리스로포이에틴 분비가 줄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하라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량이 줄어서 빈혈이 오게 되게 됩니다. CKD의 치료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인데, 나트륨을 맞춰주기 위해서 짜게 먹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칼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칼륨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세포 속에 많아요, 세포 밖에 많아요, 세포 속에 칼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세포만이 아니고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도 세포 속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따라서 칼륨이 많은 식이는 뭐냐면은 고기와 야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야채에 많은데, 야채 같은 경우는 이 칼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채를 물에 데쳐서 먹습니다. 이렇게 데치면은 야채에 있는 칼륨이 여기 있는 물로 빠져나오게 돼서 녹아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데친 물을 버리고 데친 야채만 건져서 먹으면은 칼륨이 적은 상태로 야채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이 신장병을 일으키고 신장질환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는 고혈압과 신장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막기 위해서 ACE 이니비터나 ARB처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물을 쓰게 되고, 이런 약물을 쓰면 혈압을 낮출 뿐만이 아니고 신장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서 이런 약물도 혈압 조절을 합니다. 또한 CKD로 인해서 생기는 빈혈 같은 경우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부족해서 적혈구 생선 장치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빈혈 같은 경우는 뭐 철분을 먹든 아니면 엽산을 먹든 이런 걸로 치료를 할 텐데, CKD로 인한 빈혈 같은 경우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줘서 적혈구 생성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거나 혹은 신장 질환이 너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결국 신장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신대체요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신장 이식을 해서 새로운 콩팥을 몸에 이식을 해주는 거지만, 신장 이식은 이식을 공여해 줄 사람이 기부자가 나타나야만 하고, 또한 이식한 이후에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투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투석은 혈액투석이랑 복막투석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혈액투석은 혈관에 바늘을 꽂고서는 이 바늘을 통해서 혈액투석 기계가 마치 콩팥 기능을 해주듯이 혈액투석을 해서 다시 몸에 있는 혈액으로, 혈관으로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혈액투석의 장점은 아무리 신장 기능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기계가 투석을 다 해주기 때문에 투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교정해야 될 경우에 빠르게 여러 수치들을 교정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병원을 와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와서 투석을, 저게 한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주 2, 3일씩 서너 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직장생활이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게 되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배에서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빼놓으면 요걸 통해서 복막투석 액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투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잘 교육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집에서 스스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시간 날 때 투석을 해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복막으로 연결을 하고 스스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무균적인 조작, 한마디로 균이 들어가지 않게 깨끗하게 조절을 하지 못하면 복막염이 생겨서 입원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고, 또한 혈액투석과 달리 신장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경우에는 복막투석만으로는 투석 효과가 충분치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복막투석을 깨끗하게 잘 교육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교육 수준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기능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